내가 이도 저도 예측이 안 맞다. 그러면은 즉시 후퇴를 해야죠. 전쟁 칠 때도 좀 내 예측치가 안 맞으면은 후퇴하고 다시 기회를 보는 거잖아요. 주식 투자도 그렇게 해야 되는데 내 예측이 틀렸다. 그러면은 바로 물러나야 된다. 상대방이 강하면은 피하라. 뭐 이런 걸 이제 교훈으로 삼을 필요가 있습니다. 아니 이게 세 달에 16만 9천 원 맞아요, 웅달님? 네, 맞습니다. 3개월 다 해서 어. 이렇게 4개 강의에 16만 9천 원. 아닙니다. 요거에 한 곱하기 3.5 정도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마어마한 분들이 강의를 하십니다. 이렇게 네. 다 해서 16만 9천 원인 거죠? 네, 맞습니다. 와, 지금 강의 숫자로 진짜 치면 대박이네. 12강 정도가 되는 것 그렇죠. 같아요. 12강에 16만 15,000원 9천 정도 원. 되는 거죠, 한 강의?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15,000원이면 네, 보통 대학생 과외도 한 5만 원 하는 것 같은데 이런 게 진짜 진정한 혜자인 것 같아요. 네. 손자병법이 어떻게 인생 전반에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손자병법은 전쟁 전략서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내가 죽느냐, 죽이느냐, 사느냐 뭐 이런 부분의 어떤 극한 전략이잖아요. 사람이 극한 전략이라는 건 무슨 얘기냐면은 내가 뭐 이게 돼도 그만 안 돼도 그만 하면은 좀 느슨한 방법으로 접근을 하는데 내가 죽느냐 사느냐 이런 부분으로 가면은 상당히 좀 머리도 쭈뼛쭈뼛해지고 예민하게 접근할 수밖에 없잖아요. 뭐 그런 측면에서는 손자병법이 상당히 그 좀 인간 심리나 전략적인 측면에서 그 내용 말 표현은 좀 부드럽게 돼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실제 그 이 관통하는 내용 그 저간의 그 내용으로 보면은 상당히 좀 예리한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제 극한 전략으로서 우리가 투자라든지 아니면은 살아가는데 상당히 좀 도움이 되는 전략이 많이 숨어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앞서 부분에서 이제 그 내가 이 그만한 그릇이 되느냐, 안 되느냐, 뭐 이런 부분에서도 이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사실 저는 사장 책을 쓰면서도 이제 여기에 대해서 좀 언급을 한 게 있거든요. 우리가 이제 어떤 일을 하면서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까?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그릇이 되나? 이런 부분을 사람들은 지속적으로 자기한테 자문자답을 하거든요. 저도 살면서 그런 자문자답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람들이 그런 질문하면은 제가 그 답을 내놓습니다. 무슨 답이냐? 어떤 일을 할 때 병이 난다든가, 몸이 자주 아프다든가, 이렇게 되면은 그 일이 안 맞는 거예요. 그 일이 본인이 정신적인 부분도 물론이지만 일단 몸이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예를 든다면은 우리가 어떤 약속을 했을 때 아니면은 내일 소풍 간다 뭐 아니면 내일 무슨 발표가 있다 할 때 괜히 배가 아프고 아니면은 또 평소에 안 아프던 막 어깨도 찌부둥하고 몸도 아프고 해서 극단적으로 어떤 사람들은 결국은 뭐 몸이 아파서 어떤 행사를 못 간다든지 약속을 못 지키는 경우가 발생하거든요. 그거는 무슨 얘기냐 하면은 본인이 그 부분에 대해서 엄청나게 부담을 느끼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감당을 하기가 힘든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 주식을 저도 한 20억까지는 해봤거든요. 이렇게 상시로. 그것도 오래전에 한 20년 전이니까 그때 요즘으로 치면 한 200억 정도 되겠네요. 이제 돈이 그때는 좀 많아서니까. 근데 이제 이 단위가 예를 들면 1억 질러놨는데 간 떨려갖고 하루 종일 그 주식을 봐야 된다면은 아니다. 근데 10억 질러놓고도 그냥 태평스럽게 그냥 뭐 잠이 잘 온다. 그러면은 할 만한 사람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작가님께서 추천하는 자기계발 방법이나 도서가 있으실까요? 앞서도 이제 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한번 질문하신 것 같은데 개발서 부분에서도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하나는 이제 뭐 그 방법론에 관한 부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도구에 관한 메소드에 관한 부분이죠. 어떤 툴을 쓸 건가, 뭐 자전거를 탈 건가, 자동차를 탈 건가, 기차를 KTX를 타고 갈 건가 이런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제 방향성 부분에서는 이제 뭐 동해안이냐, 경부고속도로냐, 서해안이냐 이런 부분인데 저는 이제 이 부분에서 아는 것만큼 보인다는 부분을 한번 말씀드려보고 싶어요. 제가 이제 일방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이제 어떤 이 도서가 좋다, 저 도서가 좋다 하면 제가 물론 이제 개인적으로 어떤 책이 생각나는 책이 있어요. 저라고 이제 다 책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제가 뭐 수준이 높다 낮다 이런 걸 떠나갖고 제가 주관적으로 생각해서 이 책이 좋다고 해도 여러분들은 또 안 맞을 수도 있고 또 각 세대별로 또 자기가 선호하는 부분이 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좀 원론적인 부분을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건데, 서점에 이제 그런 생각으로 서점에 가면은 저절로 자기가 보이는 책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방법론의 어떤 책을 찾는 건지 아니면은 멘탈 부분의 책을 찾는 거지만 이제 방향성을 정해서 가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뭐 방법론에 관한 부분은 주식 투자에 대해서 책이 엄청 나온 게 있고, 또 비트코인에 대해서도 엄청 그 유명한 사람들 책이 많이 나오고, 또 유튜브에도 많이 나오고 하니까 사실상 어떻게 보면은 뭐 선호도에 따라서 요즘은 뭐 정보 시대니까 얼마든지 선택할 수 있고, 멘탈에 관한 부분도 이제 마찬가지인데, 다만 여기서 이제 제가 그 수준별이라는 부분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드리면은, 제가 자산이 이제 뭐 한 5억이나 10억 정도 있는 굴리는데, 몇 조의 그 빌 게이츠라든지 정주영을 모델로 삼으면은 잘 안 되잖아요. 좀 힘들지. 그러니까 중소기업 한 300억이나 500억 정도 투자하는 그런 사람들을 모델로 해야 되고, 뭐 골프로 예를 든다면은 제가 이 골프 친지 뭐 한 1년도 안 되고 뭐 3개월, 6개월 정도 돼야 겨우 스윙이나 하고 이러는데, 박세리 같은 사람을 스승으로 모시면은 그게 레슨이 잘 되겠습니까? 제가 그 정도면은 골프에서 이제 뭐 세미 프로 정도 되는 사람 수준의 그 교육을 받아야 돼요. 그 사람한테 이제 코칭을 받아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제가 이제 골프 칠 때 생각을 하면은, 제가 제 키에 맞는, 제가 키가 예를 들면 170이라면은 170 정도 되는 프로한테 이 레슨을 받아야 되는데, 뭐 190 되는 그 장신의 프로한테 받는다면은, 어떤 강호동 수준의 어떤 저 골프 프로한테 받는다면은 이 스윙의 어떤 속도라든지 체중의 어떤 균형점이라든지 이런 모든 부분이 자기 관점에서 코칭을 하기 때문에 틀린다 이거죠. 그래서 내가 자금 10억이면 10억, 그 다음에 뭐 1억에도 간 떨리는 것 같으면 좀 단발성 투자 내지는 작은 투자를 하는 그런 코칭한테 받아야 된다. 그래서 책도 그런 측면으로 좀 선택하시는 게 좋지 않겠느냐. 중학생은 중학생한테 맞는 교재, 대학생은 대학생한테 맞는 교재를 선택을 하셔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멘탈 측면으로 요즘 이제 뭐 이렇게 트렌드에 맞는 책 부분은 그 메소드에 관한 부분, 방법에 관한 부분은 뭐 세상에 충분하게 나와 있는데, 저는 이제 뭐 정신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으로 보면은 요즘 이제 그 뭐 쇼펜하우어 책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특히 이제 쇼펜하우어 책 중에서 제가 좋아하는 책이 문장론이라는 책을 좋아하는데, 뭐 여러분들한테 맞을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손자병법의 원리를 활용해서 일상생활에서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방법을 말씀드리기 전에 일단 이 원천적인 부분을 좀 제거할 필요가 있겠다.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셨는데, 저는 스트레스 부분을 가능하면 좀 줄여 놓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뭐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종목 수를 너무너무 많이 한다거나, 분야를 장르를 뭐 AI 분야, 뭐 그다음에 자산 분야, 대형주 소형주 해서 너무 많이 분산을 해놓고 하면은 온통 뭐 주식 투자로 인생이 다 걸려 있는 것처럼 하면은 인생이 좀 꼬일 가망성이 있고, 스트레스를 받는 구조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 스트레스 안 받는 구조를 좀 가질 필요가 있다. 일단은 그렇게 해야만 선택과 집중을 해서 좀 스트레스 받을 요소를 좀 많이 줄여 놓는 거죠. 그렇게 해갖고 이제 자기 체급에 맞는 어떤 투자 규모, 자기 성격에 맞는 성향 부분을 좀 골라갖고 거기만 가면은 아무래도 좀 범위도 좁아지고 스트레스가 확산될 가능성이 좀 줄잖아요. 그런 게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제 뭐 이것도 저것도 좀 안 된다, 이것도 저것도 힘들다, 스트레스가 도저히 사회가 도저히 안 된다. 스트레스 쌓이면 쉬라는 그 신호잖아요. 시그널이잖아. 쉬거나 휴가를 가셔야 되는데, 제가 여기서 하나 포인트는 뭐냐, 보통은 휴가 가서도 전화통 들고 이렇게 전화를 해요. 아, 내 주식 지금 올라갔냐, 아 오늘 장이 어떻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아니면은 본인은 연락 안 하고 싶은데 자꾸 전화가 와요. 지금 뭐 거기 주식 뭐 증권회사 담당자가 지금 오늘 주식이 지금 폭락했는데 어떻게 할까요? 뭐 하는데, 제주도 정도가 있으면 안 돼. 아예 이 전화기 로밍 하지 마세요. 그냥 단 3일이라도 로밍 하지 말고 그냥 전화기 끊고 3일을 있어 보는 거야. 그게 그렇게 해야 확실하게 쉬는 거지. 그냥 로밍하고 맨날 아침에 전화하고 점심때 전화하고 그러면 한국에 있지 왜 돈 들여갖고 외국 가고 제주도 갑니까? 그렇잖아요. 쉬려면 확실하게 쉬는 게 좋겠다. 시간 관리를 위해서 손자병법에 어떤 전략을 사용할 수 있을까요?
시간 관리라는 부분에서는 그 손자병법에서는 따로 뭐 시간 관리라는 용어는 나오지 않아요. 그렇지만 손자병법에서는 병문졸속 뭐 이런 부분도 있고 그 우직지계라든지 뭐 이런 이제 그 단어로 인해 갖고 제가 상상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제 저는 그걸로 어떤 그 영감을 받아서 이제 제가 이제 뭐 책도 쓰고 나름대로 이제 그렇게 했는데 시간이라는 부분에서는 이제 손자병법에서는 그걸로 인해 갖고 이제 기습을 한다든지 상대방이 전혀 예측 못하는 시기에 이제 뭐 성을 공격한다든지 그런 건데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제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은 보통 이제 결론적으로 이제 하나의 방법은 뭐냐면은 생활 판단을 좀 줄일 필요가 있다. 우리는 보통 직장 생활이나 뭐 사회생활 하면 이렇게 하잖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자동차를 몰고 갈까, 전철을 타고 갈까. 그 다음에 뭐 오늘 어제 샤워했으니까 오늘 또 샤워를 할까 말까. 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날씨가 안 좋으니까 운동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점심 때가 되면은 점심 메뉴를 된장으로 할까, 칼국수로 할까 이런 아니면 오늘 좀 기운 차리려고 불고기 뭐 백반으로 할까 이런 부분 저녁에 오늘 집에 일찍 들어갈까 말까 아니면 친구를 오늘 전화할까 말까 이런 부분이 생활에 이렇게 전반적으로 퍼져 있잖아요. 저는 이제 일상에서 별로 문제가 안 되는 그런 생활 판단 부분은 루틴화를 시키자. 그냥 아침에 일어나면 무조건 샤워하고 그 다음에 무조건 전철 타고 가고 아니면은 무조건 점심 때는 된장 먹는데 특별하게 주변에서 뭐 사장님 뭐 딴 거 먹읍시다 하면은 할지 몰라도 그냥 루틴화를 시켜갖고 이 생각을 뭐 주식이면 주식, 부동산이면 부동산, 비트코인이면 비트코인 한쪽에 집중시킬 수 있는 부분을 해야지. 그래서 생활 판단을 쫙 줄여갖고 루틴화를 시키는 게 중요하다. 옷을 또 뭐 입을 거가 이런 고민을 하지 말자는 거죠. 아예 딱 정해놓고 오늘 뭐 특별한 파티가 있으면 그건 괜찮겠지만 그렇지 않으면은 루틴화를 시키는 게 쓸데없는 불필요한 판단을 없애는 거죠. 그런 부분이 이제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 하면은 시간 관리에서 체력이 아주 중요하다. 체력 관리가. 그 언뜻 생각하면은 시간에서 체력 관리하고 무슨 상관일까? 뭐 시간 뭐 관리하는 거하고 체력 관리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체력이 안 돼서 약속을 못 지키는 경우도 있고 체력이 안 돼서 어떤 대응 능력이 좀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체력이 안 돼서 어떤 뭐 내가 어떤 일을 하는데 이 부분은 오늘 힘드니까 다음으로 미뤄야지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이 체력 관리는 어떤 그 시간 관리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그래서 평소에 어떤 일이든 내가 여기 이제 뭐 강남에서 인터뷰하고 하는데 보통 보면은 좀 나이 들거나 좀 체력이 떨어지는 사람은 오늘 뭐 저 마포구에서 점심 먹고 저녁에는 노원에서 식사하고 그 다음에 강남에서 술 한잔 먹는다. 이 약속 도저히 못 하잖아요. 근데 체력이 되고 중요한 약속이라고 판단돼 갖고 이성적으로 괜찮으면은 체력 부분은 그대로 기계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고급 비즈니스 하는 분들은 점심 일본 도쿄에서 먹고 저녁에는 서울에서 또 저녁 약속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체력이 돼야 된다. 그게 아주 중요하다. 시간 관리에서는 체력이 아주 중요하다.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 굳이 이제 이 부분을 퍼센테이지로 치면은 체력 관리가 한 50% 되고 그 다음에 아까 전에 말씀드린 그 패턴 유지하는 그 불필요한 생활 판단 같은 거 없애는 부분이 한 50%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패턴을 잘 유지를 하면서 루틴화를 시키고 체력을 잘 관리를 하면 시간 관리는 저절로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작가님께서 실천하고 계신 일상 속에 자기계발 습관이 있으실까요? 저는 이제 뭐 군대 갔다 왔고 복학해서 이제 대학 다닐 때부터 저녁에 몇 시에 자든 상관없이 새벽 5시에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결혼하고 난 뒤에도 상당 기간 동안 그러니까 한 40년 동안 계속 지속을 했고 최근에 들어서는 이제 뭐 좀 저도 나이도 있고 하니까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을 이제 뭐 6시도 일어났다가 4시에도 일어났다가 약간 좀 불규칙적이긴 하지만 그 정도지 잠을 좀 줄였고 그다음에 이제 규칙적으로 좀 생활을 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을 해요. 규칙적으로 하는데 중간에 좀 사람이니까 사회생활하고 그러면은 이제 다소는 이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고 유연성이 필요하지만 전체적으로는 좀 일관성이 있는 그런
그 생활 습관이 좀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어떤 사람은 술 마시면은 그냥 출근 늦게 하고 또 뭐 출근이 꼭 늦게 한다는 게 뭐 나쁜 건 아니지만 어쨌든 생활 패턴이 들쑥날쑥 하는 것보다는 일관성이 있는 게 중요하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손자병법의 내용을 투자 의사결정에 어떻게 적용하면 효과적일까요? 그 부분은 손자병법에 이제 잘 나와 있습니다. 이제 그 오사칠계라는 부분이 나와 있거든요. 오사칠계가 뭐냐 하면은 도천지장법이다. 그러니까 도는 뭐냐 하면은 길도자거든요. 그러니까 회사로 치면은 개인이나 회사로 치면은 어떤 비전을 이야기하는 거고 비전. 그 다음에 이제 천지는 하늘천 땅지거든요. 그러면 이제 기상 상태하고 땅의 어떤 지형 같은 이런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장은 장수의 어떤 능력 이런 부분이고, 법은 어떤 시스템 이런 걸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걸 이제 그 우리 주식 투자라든지 뭐 부동산 투자 이런 부분으로 보면은 바로 적용시킬 수 있죠. 내가 어떤 이 돈을 벌어서 우리 가족을 잘 먹여 살리겠다. 아니면은 50평에서 100평으로 가겠다. 10억에서 100억을 벌겠다. 이게 이제 일종의 비전이라고 볼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천지는 이제 하늘의 어떤 상태, 기상 상태, 땅의 어떤 상태를 이야기한 것처럼 지금 우리 세상의 흐름이 인플레이션이냐, 디플레이션이냐, 아니면 경기가 좋으냐, 나쁘냐, 트럼프가 당선되면은 어떻게 바뀔 건가, 뭐 이런 부분이 이제 지형이나 뭐 천지에 관한 부분이 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장은 이제 본인의 어떤 실력이라고 봐야 되겠죠. 능력. 내가 이 주식 투자의 어떤 실력을 어느 정도 할 거냐. 그 실력이라는 부분은 갑자기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까지 최근에 뭐 3년 투자를 해봤다. 그러면은 그 승률이 뻔히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앞으로도 그렇게 될 가망, 특별한 이변이 없는 한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자기 능력을 잘 가늠해야 될 필요가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법 부분은 결국은 시스템이 정권 시장의 뭐 이자 요율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지금 공매도 금지하고 있죠. 그럼 공매도 금지하는 부분이 언제 풀린다든지, 금융감독위원장이 지금 나중에 또 언제 바뀌 갖고 어떤 식으로 시스템이 바뀔 거다. 뭐 이런 부분이 이제 뭐 법이라고 보는 거죠. 거기서 이제 뭐 547개에서 7개 부분은 이 부분을 좀 디테일하게 이제 설명한 거니까 뭐 별로 큰 의미는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손자병법에서도 이런 어떤 대원칙, 전체적인 어떤 시대 상황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감안을 해서 어떤 전쟁을 치렀듯이 우리 주식 투자나 뭐 어떤 부동산이나 자산 운용하는 부분에서도 분명하게 그 전체적인 상황을 보고 디테일하게 내가 어떻게 행동하는 게 좋겠다. 이런 전략이 이제 뭐 배울 수 있는 전략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산 가격이 급변하면 멘탈 잡기가 어려운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긴 호흡하고 짧은 호흡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주식 투자라는 게 어떻게 보면 상당히 좀 그 급변성이 좀 있잖아요. 그렇지만 내가 주식을 사면은 이 부분은 1년 두고 벌 거야 라든지 아니면은 3년은 두고 벌 거야 이런 주식이 있을 수 있겠고, 이건 일주일 내로 판다 아니면 오늘 아침에 사서 저녁에 판다 이런 계획을 해서 해야 되는데, 이 말에 대해서 다 동의를 하면서도 막상 자기가 주식을 샀다 하면은 오늘 좀 주식이 안 좋으면은 그리고 손해를 2만 원에 샀는데 갑자기 18,000원, 17,000원으로 내려갔다 하면은 내일은 오르겠지, 오늘 참아야지. 본래는 오늘 팔기로 했는데 그걸 안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쓰레기가 계속 모이는 거지. 잡주가 모여갖고 이제 주식 백화점이 되는 것처럼 이런 부분에서 이 장기 부분하고 단기 부분에 대한 어떤 안배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좀 이성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제 종목별로도 포트폴리오가 필요하지만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기간별로 한 달 내에 매매할 건지 뭐 상반기에 할 건지 하반기에 할 건지 1년 갈 주식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분류도 해두고 투자하시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중요한 부분은 결국은 내가 이도 저도 예측이 안 맞다. 그러면은 즉시 후퇴를 해야죠. 전쟁 칠 때도 상대방이 좀 강하게 나오고 힘들게 하면은 아니면은 좀 내 예측치가 안 맞으면은 후퇴하고 다시 기회를 보는 거잖아요. 주식 투자도 그렇게 해야 되는데 뭐 어떤 주식을 샀는데 갑자기 오늘 사자마자 뭐 하종을 쳤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보통 보면은 물타기 하고 또 내일 또 하종, 모레도 하종 이렇게 해갖고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내 예측이 틀렸다. 그러면은 바로 물러나야 된다. 그래서 손자병법에서도 강의피지라는 말이 있거든요. 강의피지. 상대방이 강하면은 피하라. 뭐 이런 걸 이제 교훈으로 삼을 필요가 있습니다. 예측이 좀 문제가 되면은
휴식을 취하면서 좀 다시 관망할 필요가 있겠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락장을 버티는데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이 있을까요? 하락장을 견딜 장사가 뭐 얼마나 있겠어요. 하락장은 견디기 힘들죠. 사실은 대세가 전체적으로 뭐 예를 들면 삼성전자도 내려가고 중소형주도 다 내려가고 온갖 잡주도 다 내려가고 이렇게 되면 힘들잖아요. 물론 이론적으로는 그때는 쉬어야 되겠지. 그래서 이제 상승할 때는 이제 뭐 지금 질문이 이제 기세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질문을 하셨는데 올라갈 때는 기세를 업고 이렇게 뭐 물 들어올 때 노 젓는 것처럼 이렇게 할 필요가 있겠죠. 근데 뭐 주식 투자하다 보면 좀 안 될 때 있잖아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안 될 때는 쉬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스포츠 게임에서 보면은 농구라든지 뭐 탁구 이런 게임 할 때 상대방이 너무 막 잘하고 우리가 너무 좀 기세에 밀려갖고 계속 수세에 몰리고 하면은 감독이 딱 나가서 타임을 걸잖아요. 똑같습니다. 우리 주식 투자에서도 문제가 있으면 수건을 던져야 되죠. 그렇게 해갖고 쉬어가야 되는데 작전 타임을 딱 부르는 거죠. 그렇게 해야 되는데 보통은 작전 타임 안 부르고 물타기 하고 뭐 이런 게 이제 우리가 습관화되어 있다 보니까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이제 침체기라든지 좀 힘들 하락장에 보면은 보통 투자하는 사람들이 이제 좀 기가 폭주고 갖고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이 특징이 주식 내려갈 때는 기가 폭주고 있다. 그 다음에 또 올라가면 또 금방 기가 살아가 눈이 바짝바짝 하잖아요. 그건 좀 곤란하다. 약간 좀 평정심을 유지를 할 필요가 있고 자기 패턴을 유지를 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뭐 내려가면은 술 마시고 뭐 운동도 안 나가고 뭐 그냥 비리비리 하고 있다가 그 다음에 올라가면 또 뭐 열심히 또 하고 막 이러는 경우가 있는데 제 예를 한번 들어보면 저는 이제 뭐 기세 좋은 날도 많았지만 또 힘든 날도 많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파산도 했거든요. 그래서 파산하려면은 법원 들어가서 판사 앞에서 뭐 낭독도 하고 뭐 좀 하여튼 굴욕적인 여러 가지 상황을 많이 겪게 돼요. 그래서 이제 파산이 결정해갖고 이제 그날 또 저는 아침에 운동하러 갔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평정심을 잃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그 이순신 장군이 이제 돌아가실 때 뭐 내 죽음을 뭐 알리지 마라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 이야기가 하고 일맥상통하는 게 그렇게 전투가 치열했을 때 장군이 죽었다는 얘기를 들으면은 병졸들이 힘이 좀 쭉 빠지잖아요. 똑같습니다. 개인일 경우에도 하락장이고 힘들더라도 운동할 건 하고 먹을 건 먹고 이렇게 해갖고 힘을 비축을 해가야지 거기서 너무 기죽어 있으면은 힘들다. 평정심을 가지고 평소대로 패턴을 유지를 할 필요가 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투자도 꾸준한 공부가 중요한데 문제는 유튜브, 술자리 등의 유혹이 크다는 겁니다. 이를 이겨내는 방법이 있을까요? 시간은 돈이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사람들이 시간은 돈이다 하면은 다 이해를 해요. 맞아. 시간은 돈 맞아. 근데 과연 거기에 맞게 행동하고 있느냐? 시간은 돈인데 뭐 그냥 시간 낭비하잖아요. 시간은 돈인데 그냥 시간 죽일 게 없나 해서 시간이 정말 돈인 것처럼 이렇게 행동하는 사람은 적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시간이 돈인 것처럼 행동해야 된다. 딱 시간은 돈이다 적어놨으면은 돈 다발을 거기 달아놓든지 해갖고 확실하게 돈의 어떤 감각을 느끼고 평소에 해야 되는데 시간은 돈이다 해놓고 뭐 저녁에 치맥하시고 그 다음에 치맥하는 게 나쁘다는 거 아니죠. 맨날 그 습관처럼 퇴근하면은 무조건 한잔하고 가는 그런 부분은 좀 곤란하다. 마실 때는 마시고 쉴 때는 쉬고 안 마실 때는 안 마시고 프로는 중요한 결전의 순간에 절대 그 어떤 술이나 이런 부분을 손을 안 대거든요. 저도 어떤 중요한 발표라든지 아니면은 중요한 의사 결정을 할 경우에는 절대 술 안 마시고 그렇게 좀 어떻게 보면은 금욕적인 부분으로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 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손자병법에 성적이익강이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승리를 자꾸 샀다 보면은 군사가 강해진다 뭐 이런 뜻으로 이제 직접적으로 해석을 하면 그런데 우리가 그 평소에 그 작은 투자로 이렇게 계속 승률을 쌓아가고 또 작은 습관으로 어떤 그 공부도 계속 이렇게 학습을 어떤 책 한 권 사갖고 그걸 뭐 이틀 만에 뚝딱 떼고 그게 뭐 머릿속에 팍 들어오는 것처럼 막 이렇게 해갖고 어떤 10억 버는 법, 뭐 100억 버는 법 해갖고 이렇게 하면 그게 금방 들어올 것 같은데 안 들어오는 이유가 뭐냐면은 내 몸에 축적이 안 됐다는 거죠. 우리가 그 어떤 한약을 먹어도 보름치 꾸준하게 먹고 비타민을 먹어도 꾸준하게 먹어야
그래야 이게 축적이 돼서 효과가 나타나는데 하루 먹고 나타나면 그거 마약이잖아요. 그런 일은 없다는 거죠. 책 한 권 보고 오늘 제 강의 한 번 듣고 이게 뭐 내일부터 엄청 잘 될 것 같다. 안 되죠. 뭐 예를 들면 좋은 강의 있으면 그걸 10번 틀어놓고 저 사람이 말하는 속뜻이 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묵상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소화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 음식을 먹을 때도 보통 보면은 어떤 사람은 먹으면은 살찌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계속 마르기만 마르는 사람 있잖아요. 자기가 100이라는 어떤 그 음식물 내지는 영양분이 들어가고 5%만 흡수하는 사람은 마를 거고 그걸 95%를 흡수하고 5%를 뱉어내는 사람은 살찌고 얼굴이 반들반들할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라는 거죠. 같은 지식 이런 부분도 축적이 필요하다. 그래서 꾸준하게 좀 하실 필요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7월에 한 번, 9월에 한 번 이렇게 2번 강의하는데 해외 거래소 사용법으로 강의를 하거든요. 저는 기왕이면 해외 거래소를 이용하면 쌀 때 더 쌀 때 살 수 있고 팔 때도 더 비쌀 때 팔 수 있거든요. 해외 거래소에서 쓸만한 거래소를 일단 골라주고 그 중에서도 우리가 자주 쓰는 메뉴 그 정도만 우리가 익혀도 충분하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강의는 팽돌이 작가님. 알트코인을 너무 해박하세요. 네, 뭐 하나 이렇게 툭 던지면은 모르는 알트가 별로 없으세요. 네. 팽돌이 작가님은 알트 뭐가 졌나요? 네, 저라면 그냥 안정적으로 비트코인 안 사고 이더리움을 반을 사겠습니다. 뭐 이런 식이에요. 정말 시원시원하게 다 알려주거든요.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목말라 하는 코인 강의는 팽돌 작가님이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앨리스원님 책이 지금 베스트셀러에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네, 그런 앨리스원님이 주제까지 너무 핫해요. GTX 노선 따라 돈 되는 투자처 추천. 네, GTX가 핵심이지 않습니까, 사실. 그렇죠. 책에도 지금 부록으로 들어가 있잖아요. 지도 네. 속에 아파트 단지명 이런 거 다 나온단 말이에요. 찝어주는 그거 정말 그거 시원시원하세요. 그거 어떻게 네. 보면 7월 달은 좀 시원시원한 분들이 모였다. 맞아요. 네. 이호석 대표님은 투자 전반에 관해서 매크로도 잘 보시고 다 다루시잖아요. 고래동 공부는 진짜 다 모실 수 있구나. 진짜 이게 보통 커뮤니티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분들은 우리가 뭐 섭외력이 워낙 좋아서 다 모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8월에 준비한 강연은 이제 네. 앞으로 2년 부자될 계획 세우기예요. 보통 강의를 할 때 주요 내용 골자가 제가 평소에 읽는 책, 그리고 그거를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지, 그리고 특히 이제 부의 관점에서 이야기를 많이 하려고 하거든요. 2025년 말까지가 또 한 번의 퀀텀 점프가 있을 시기라고 봐요. 그리고 그 과정이 지금 만들어져 가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비트코인으로 벌고 빌딩으로 한번 작은 마침표를 한번 찍어보려 하는 이런 계획들을 한번 설명하면서 이런 플랜이 어떻게 나오게 됐는지를 이제 책의 내용, 이론을 백그라운드 삼아서 설명을 한번 해드리려고 해요. 필 작가님 정말 밸런스라는 말이 맞게 거시경제도 보시고 유동성도 보시고 정책도 보시고 하면서 비트코인, 알트코인, 그것도 메이저 알트코인 뭐 이더리움이나 솔라나 이런 거부터 뭐 자잘한 코인까지, 그리고 굉장히 막 공격적인 밈 코인들도 있잖아요. 그런 거를 다 섭렵을 하시면서 밸런스 있는 투자를 강조하신단 말이에요. 무조건 알트만 하면 안 된다. 그렇다고 비트코인만 해서는 안 된다. 선견지명이라고 할까? 그게 있으신 분이니까 저는 정말 기대하고 있습니다. 막내 아들이 엄마한테 차근차근 알려주듯이 뭐 이런 느낌으로 강의를 해주시거든요. 그게 호필 작가님의 가장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요번에 9월에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 부동산 관심이 저도 요즘 많이 올라오는 게 느껴지고 피부로도 그러니까요. 네. 현장에서도 가격도 올라오는 게 사실 많이 느껴지거든요. 이 24년 9월 시점에 2025년을 맞아서 내 집 마련을 하시려는 분들, 무주택자분들 혹은 네. 1주택자인데 갈아타시려는 분들, 일시적 1가구 2주택으로 좀 재산을 불려보시려는 분들, 이런 분들에게 꿀팁을 좀 드릴 수 있는 좀 구체적인 방법. 네, 저는 항상 월급쟁이의 입장에서 큰 어떤 노동소득이 많지 않는 분들, 평범한 분들을 대상으로 하니까 한 200에서 300만 원 정도 버시는 분들 충분히 따라 하실 수 있는 그런 현실적인 부동산 강의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